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의 끝판왕을 달렸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새 대법원장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과 김명수에게 충성을 했던 판검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왜 폭망했을까요? 최근 한 판사의 중립성 논란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작은 국민의힘 정진석 위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박병건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위원에게 징역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지요.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 원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과한 형량이 나왔다라는 의견이 제기됐었습니다. 앞서서 정진석 위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양숙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지 않았었습니까?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고소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1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를 했었지요.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라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었죠. 이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박병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이 됐습니다. 박병건 판사가 재직 중 작성한 정치 관련 글이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판사의 정치 성향이 사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위협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특히 박병건 판사가 판사에 임명된 이후 SNS에 올렸던 정치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 박 판사 본인도 자신의 쓴 글이 논란이 될 것을 알았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박병건 판사는 정진석 위원에 대한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1일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어 15일 오후 3시 30분경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법조인의 프로필을 관리하는 한국 법조인 대관 운영사 측에 자신의 등재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병건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낙선을 하자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나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해 이재명 공식 지지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보다 앞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용선 후보가 낙선했을 때에는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드라마 장면을 캡처해 게재를 했었습니다. 박병건 판사가 고교, 대학 재학 때부터 판사 임명 후까지 SNS 등에 쓴 글은 주로 이 현 국민의힘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 민주당을 옹호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논란의 불씨가 생긴 지점은 박병건 판사가 임명 후에 올린 글입니다.
법조계에서 박병건 판사가 처음부터 정치 관련 사건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이유가 나오는 것도 이 대목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와 맞물린 법원의 기류 변화입니다. 박병건 판사 논란에 대해 법원은 이명 전 쓴 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 판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3년 10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는 글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현직 신분으로 쓴 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박병건 판사의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으며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 박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기류이며 결국 박병건 판사 때문에 법원 내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정치적 중립, 사법부 독립 등 법원을 둘러싼 이슈에 불씨를 던져줄 수 있었던 그 시간, 일각에서는 김명수 코드의 문제점이 바로 박병건 판사 논란으로 폭발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파격 인사를 논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사법농단 사건 등으로 뒤숭숭했던 사법부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기대를 등에 업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24일로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정치화를 가속화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에 중용됐고 재판 소요기간이나 판결에 있어서 현 야권 인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위협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실제 정치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법관의 성향을 문제 삼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배경으로 독립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사법부로선 뼈아픈 지적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정치화에 굴레를 벗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차기 대법원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검찰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은 적폐청산의 선봉장이면서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정부 검사가 크게 득세해 검찰 정치화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전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 여기에 줄을 섰던 라인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기에 추미애 라인들이 그 말로가 어떤지에 대해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검사의 명운이 크게 갈렸습니다. 이른바 친정부 라인에 섰던 검사는 요직을 꿰찼고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사는 좌천에 좌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때마다 유례없는 관심이 쏟아질 정도로 검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검사 가운데 한 명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입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 문정부 들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 빅4 중에 빅3를 거칠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성린 연구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황제 조사 논란에 휘말렸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무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쫓겨가게 됐습니다.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연구위원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 라인, 문재인 전 정권에서 승승장구를 했던 박은정 검사장,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그의 남편 이종근 법무법인 계단 대표 변호사는 각각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서울 서부지검장 등으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대표적인 친정부 반윤석열 인사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사를 받거나 한직으로 좌천됐다가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검복을 벗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박은정 부장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불거진 사건으로 박은정 부장검사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박하영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방에 글을 올리고 사의 표명을 하면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은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 재직 당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 대검 자료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심의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지만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수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핵심 문재인 전 정권과 김명수 라인, 추미애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가장 날카롭게 각을 세운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검찰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조직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임은정 부장검사,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조직의 수장인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모해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에서 자신이 배제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정식 입건했고 임은정 부장검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수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고, 임은정 부장검사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으며 지난해 8월 대법원 역시 최종 기각이 됐습니다. 재정 신청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한 고발인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최근에도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검사들의 용돈이라고 지적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파급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또한 검사들 속에서는 임은정 부장검사는 앞으로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
사실상 임은정 부산검사도 끝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권 교체 이후 친문재인 정부 검사로 분류됐던 검사가 대거 좌천되는 등 본격적인 물갈이가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며 수차례 좌천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깜짝 발탁되는 등 자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꼽힙니다. 정부 성향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검찰과 비교했을 때 독립성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원판 물갈이에 박병건 판사 사건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코드에서 이른바 라인을 탔던 판사, 검사들의 거취가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퇴임 직전의 상태입니다. 문재인 전 정권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줄을 댔던 판 검사들의 운명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불보듯 뻔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과 김명수에게 충성을 했던 판검사들이 어떤 운명을 맞았다는 겁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